안녕하십니까, 대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저녁 잘들 쉬고 계시죠? 예, 주역 문헌전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선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지표 많이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의지해서 그 팩트적인 사실을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영상 하단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그거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특히 지금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 진짜 유의하시고요. 예,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과 실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코스피 선행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요. 네, 혹자들은 돈을 많이 푸니까 좋아질 것이다. 제가 볼 땐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네요. 트럼프 파월 해임 신중 모드로 전환. 파월 의장은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의 얼굴 마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융 세력을 건드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는 이런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자꾸 지금 압박을 가하는데 아무튼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TGA 미 재무부 잔고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곡간을 채워야 돼요. 지금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국간을 채울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960억 달러가 있는데 얘는 올라갑니다. 국간을 채울 때. 자, 얼마까지 채우냐는 8천억이 있고요. 1조 달러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간을 채우려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들어와서 채우는 거죠. 당연하죠. 채권도 발행을 하고. 예,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하면 TJ 잔고 말고 이겁니다. 지급 준비금 잔액입니다.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곡간을 채우면 얘는 내려온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지금 갑자기 2020년 그리고 원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잘 보셔요.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신호죠. 하나는 채우고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서 이제 돈을 빼는 겁니다. 지금 3조 3천 980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준비금 잔액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이거에 따른 뭐가 있었냐? 달러 인덱스, 달러입니다. 달러가 강세이고 달러가 약세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면 완전히 반대예요. 요거랑 아시겠죠? 지급준비금 잔액. 그래서 얘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려오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달러가. 그러면 원하는요?
약세겠죠. 원하는 약세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을 찍고 8점이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무섭죠. 왜? 지금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면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죠. 요 시기를 잘 보세요. 자, 올라오면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고요. 올라오면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 그때마다 고점을 찍을 때마다 뭐가 일어났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잡 사태입니다. 요게 일어났고, 요거는 중소기업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대기업입니다. 중견기업. 그래서 마찬가지 팬데믹 보이시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 닷컴, 대부잡 사태. 그러면 자, 부채의 TJ 계좌가 올라가고, 자,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주식 폭삭입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급준비금은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중시 폭등 폭락을 했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러의 동향도 보시면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그래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하죠. 뭔가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S&P 500을 보니까 이런 구간들마다 자 보시면 이때가 닷컴이었고요. 요 구간에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승? 요거 닷컴 때 상승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가 리먼 때입니다. 맞죠? 요 구간 때 보니까 똑같이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팬데믹 때 폭락 한번 했죠. 여기 한 30%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 근처. 그 다음에 지금 막판에 보시면 요때 올라왔습니다. 2023년 3분기 때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요때도 뭐냐? 여기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런 반응들이 꼭 나올 만하다. 진짜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다. 왜? 대출에 대한 강화를 엄청나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 저번에는 대기업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중소기업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대출을 쪼이면 뭐가 온다? 폭락이 오더라. 그죠? 그 전후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래서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증권, 담보입니다. 담보를 엄청나게 내고 지금 주식시장을 펌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짝 미친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 신호보다 TJ 잔고를 채울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지급준비금 내려오고요.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이유는 담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거 떨어지는 이 시기 보셨죠? 이거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8년 1월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때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제가 카운팅 했는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팍 떨어진다,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주식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이제 약세로 가면 얘는 폭락합니다. 자, EWY죠. 폭락, 반등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국장은 폭락했고 거의 쌍봉으로 지금 가고 있죠. 다릅니다, 그림이.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원화 약세가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이게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 일단 수출 국가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베트남, 미국이죠. 미국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큰 이슈가 지금 남아 있고요.
자, 베트남이죠. 마찬가지 수출 국가로서 지금 협상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웃기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또 다른 고점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는 어때요? 쌍봉이고, 자, 대만은 고점까지도 못 보고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 자, 항생입니다.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차이나 A50 얘도 조금 올라왔는데 그래봐야 박스권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심천입니다. 심천도 크게 상승 못하고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 이걸 가지고 또 상승이네 만에 또 설레발 엄청 치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자, 상이 비슷하지요. 자, 호주는 마찬가지죠. 호주도 이렇게 수출, 자원 수출 국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하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쌍봉으로 지금 더 이상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자, 닥스도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제한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지금 작년 3월부터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유동성으로 떠받치고 있는 건데, 이거 나올 겁니다. 일본 애들. 그러면 전 세계 증시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죠. 8월 1일 날 뭔가 작정을 하고 진짜 관세 부과를 다 하면 전 세계 증시는 그때부터 와장창 하는 거고요. 또 타코 짓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동성이 커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는 쌍봉이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표들은 크게 반등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넘어도 지표들이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달러 어때요? 강세죠. 그러면 강세로 전환이 됐을 때 대략 목표치는 한 110 정도까지. 그러면 코스피 박살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도 한국 원달러, 한국 원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bullish engulfing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엔화도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은, 금은 경고합니다. 진짜 아주 그냥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인데 어때요? 전고점 돌파 할랑말랑 하죠. 상당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페이크성, 속임수성 상승은 모든 종목이 가면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있다. 그걸 이제 보실 거예요. 하이트 진로부터 보겠습니다. 300개 종목. 어때요? 살짝만 올라온 거죠. 원래는 대세 상승기의 여기이고요. 하락기고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올라올까요?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는데 여기 같지는 않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내려오다 살짝 반등이 나왔고요. 자,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두산, 자, 한두 개는 올라갈 거다. 자동차가 좀, 자,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음봉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30만원대 찍고 내려오는 상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 건설, 자, 한화가 이제 슬슬 방산주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고요. 잘 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다 왕창 가는 게 아니죠. 이거를 잘 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대세 상승, 이런 기간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기간. 앞으로 대세 상승 때 반찬값을 엄청 벌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삼양식품. 드디어 이제 불닭이 슬슬 매운맛이 좀 빠지는 것 같네요. 불닭면.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거 엄청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보면 다 꼬리 달고 막 정신없죠. 지금 2차전지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빠져서 살짝 반등성으로 나오는 거다. 자기가 단타가 유리한 사람들은 조금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저는 워낙에 그런 걸 싫어해서 농심 어때요? 다들 꼬리 달고 정신 없죠? 못 갑니다. 현대차도 못 가죠. 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엔빌러프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동 평균이거든요. 그걸 세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어때요? 휘어 있죠, 밑으로. 대세 하락입니다. 한 2, 3년 가요, 이거. 아시겠죠? 잘 판단하시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회복을 하려면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동성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세게 했어요. 속지 마시고, 자, 요 추세가 돌아서기까지. 자, 상승, 하락, 횡보, 상승.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보는 거고. 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시기. 자, 증권주.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증권주 한 3개월 반짝하더니 또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를 하더라도 흐름을 알고 해야지 그냥 들어갔다가는 다 물린다 이거죠. HD 조선해양.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삼성중공업, 네, 현대미포. 자, 이런 상황이다. 그죠? 다 못 가죠. 확실하죠? 우리는, 여러분은 그냥 관망만 하면 돼요. 뭐 굳이 뭐 여기 매달려서 뭐 힘들게 그냥 그림만 한번 보는 거죠.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 코스피 아까 지수 보셨죠? 잠깐 코스피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었죠. 지금 몇 개 안 봤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란 얘기죠. 선물 갖고 장난치는, 아주 그냥 더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자,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실물 금융과 현금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거 보세요. 뭔가 고점에서 팔아먹는 신호가 나오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좋아지려면 한 몇 년 걸려요. 아니면 10몇 년 걸리든가. 그죠? 자, 그래서 증권주 단타성으로 2달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돈이 이제 넘쳐나니까 막 회전을 진짜 빨리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죠? 이런 상황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2020년경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5천은 가되, 자, 지수 5천 시대가 열릴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지수 5천 시대가 열리는데 중요한 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들어가면 무조건 먹으니까. 대세 상승 기회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현금과 실물금을 꾸준하게 모아 놓으시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저기 한강 가서 붕어들하고 대화하지는 않죠.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명 중에 98명은 98명은 다 상승을 얘기하고 대세 상승을 얘기하고 다 좋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2명은 아니다 얘기하고 요건 바가지로 먹고, 그렇지만 나중에 누가 윈 하는지는 2, 3년 지나면 다 결판이 나요. 저는 내년 초 아니면 내년 중순, 늦어도 내년 말에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빨리 가겠습니다. 예. 왜냐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은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이제 대세가 상승이 일어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하는 게 유리하다. 예. 어쩌다가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어때요? 다 가는 장세가 아니죠. 예. 바로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네. 300개입니다. 300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한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예. 이런 거 잡아서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예. 근데 거기에 눈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망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그림이? 예.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죠. 그건 뭐다? 아직은 할 때가 아니구나.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더 바닥을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바닥을 찍은 다음에는 슬슬 준비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아무도 안 쳐다봐요.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우리한테 다 아는 신호, 그 다음에 공짜로 주진 않아요. 절대로. 다 털고 가지. 아주 그냥 탈탈 텁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아주 그냥 진저리 칠 정도로 탈탈 턴다. 누가? 세력들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저건데 코스피 갖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3,188이잖아요. 탈탈 턴다는 얘기는 여의도까지 완전히 박살낼 정도까지 내려봐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락을 시킬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올려요. 예. 근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돈도 없고 주식이라면 진저리를 쳐요. 그런데 그 조짐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자, 미국도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죠. 네, 보실까요? 나스닥 끝에 와 있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거품을 만들고 있고요. 네, 조만간이란 여기서 1년에서 2년입니다. 네, 박살을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담보 채무증권 살벌하죠.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별로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 대출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필 요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지금 1분기, 2분기 지나고 있죠. 계속 올라오네요. 큰일 났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것도 올라오고 있죠. 2분기.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올라가서 쭉쭉 올라오면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눈에 보일 겁니다. 뭐가? 폭삭하는 게.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유지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거 지급준비금이 지급준비금이 딴 게 아니라 돈을 푸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 여기서 만약에 돈을 더 풀어서 이걸 더 올리겠다? 미국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특히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 TJ 잔고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8천억 달러면 5천억 달러 정도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아마 이걸 채울 것 같고요. 1조 달러면 한 7천억 달러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주식 시장은 폭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악재가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악재가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간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2021년 2022년 여기서부터 보세요. 내려왔죠? 지급준비금이.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기인데, 자, 2021년, 어이구, 달러 강세 올라가네요.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급준비금 내려오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화 약세로 돼서 코스피는 박살. 예, 정확한 신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어디서도 얘기 안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지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면서 함부로 주시장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